중동에서의 유혈 충돌과 전쟁 소식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잦은 이 땅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어린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지역. 도대체 왜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총포를 겨누는 것일까요? 종교의 문제일까요? 중동을 불타게 만드는 진짜 화약의 정체를 완벽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중동은 유럽이 바라볼 때 근동과 극동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 서아시아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국경을 맞대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바스 왕조 때도 불과 100여 년 전 오스만 제국 시절까지도 국경선도 없이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1914년 오스만 제국이 연합군의 성전을 선포하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아랍인들을 끌어들이고자 아랍인들의 수권인 거대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합니다. 독립을 약속받은 아랍인들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한 목숨 건 질주. 그것은 대한민국이 일제에게 독립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던 모습과 비슷하죠. 아랍과의 약속은 거짓말. 영국은 유대인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 유대인 국가 수립을 또 약속합니다. 하나의 땅에 두 주인을 허용한 모순, 중동 분쟁의 시발점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세기 말 유럽 전역을 뒤흔든 광풍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그 거울 뒷면에 숨어있던 극심한 반유대주의 정서였습니다. 이유 없는 차별과 폭력, 생명의 위협 속에서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조상들의 옛 땅이자 영적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망명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서는 갈등이 폭발하죠. 영국이 남긴 최대의 화약고에서 유엔은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두 개로 분할합니다. 유대인은 환호하지만 아랍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자 분노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이 즉각 침공하며 1차 중동전쟁이 터졌죠. 이스라엘은 초기 열세를 극복하고 반격에 나섭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이스라엘의 승리, 영토는 폭발적으로 확장됐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70만 명이 넘는 아랍계 난민은 정처 없이 쫓겨났습니다. 1956년, 이번엔 수에즈 운하의 통제권을 두고 2차 중동전쟁이 폭발합니다. 군부혁명에 성공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경제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석유 운하를 노리는 옛 제국인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죠. 군사적으론 연합군이 완승했지만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쥔 미국과 소련이 이 불법 점령에 분노해 철수를 명령했고 전투에서 진 나세르가 오히려 정치적 역사적 승자로 우뚝 선 순간입니다. 1967년에는 아랍의 보복 열기가 절정에 달했죠.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하는 사막의 폭풍 아랍연합전선. 이때 이스라엘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가만히 앉아 맞기 전에 먼저 친다는 선제 타격 작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군기 수백 대를 이륙도 하기 전에 박살냈고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웨스트뱅크를 점령하며 영토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난민의 비극은 심화되었고 아랍 민족주의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역사는 이를 6.1 전쟁이라 부르며 아랍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치욕을 남깁니다. 아랍은 전쟁 패배의 치욕을 씻기 위하여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랍연합군은 유대인들의 대축제 기간을 골라 기습했고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패망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미국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은 간신히 버텼지만 이번엔 아랍 국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석유의 무기화였습니다. 유가를 순식간에 4배 폭등시켜 미국과 전 세계 공장을 멈추게 한 사상 최초의 오일 쇼크였습니다. 그 이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는 땅과 평화의 교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팔레스타인 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공습을 시도 때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갈등을 멈출 수 있을까요? 중동을 흔드는 두 번째 원인, 이슬람 내의 시아파와 순니파 간의 종교 갈등입니다. 서기 610년,
아라비아 반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신이 계시를 받으며 인류 역사를 바꿀 이슬람교의 막이 오릅니다. 평등과 공정사회를 내세운 이슬람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이슬람교를 순니파와 시아파로 쪼갠 원인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 구도 분쟁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합의로 지도자를 뽑자는 능력 중시의 순니파와 혈통만이 정당한 지도자라는 혈통 중심의 소수파 시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순니파는 전체 이슬람의 85%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로 사우디, 요르단 등이 있고 시아파는 15%에 달하는 소수 정예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두 종파의 갈등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본질은 중동의 왕좌를 노리는 두 제국, 순니파 맹주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패권 다툼이죠. 종교라는 가면을 썼을 뿐 실제로는 영토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가장 완벽한 정치적 무기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민족 갈등입니다. 중동에는 아랍 이외에 이란의 페르시아족, 튀르키예의 튀르크족, 그리고 쿠르드족이 섞여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상황입니다. 인구 4천만 명 그러나 지도에는 없는 나라, 그들은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죠. 이들의 서러운 독립 멸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중동이 화약고가 된 거대한 배후, 진짜 이유는 바로 미국과 석유입니다. 미국은 사우디 국왕과 안보 석유 교환 동맹 이후 중동 정책은 언제나 자국 정유사와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 맞춰져 왔습니다. 이란의 석유 국유화 시도를 CIA 공작으로 전복시키고 전제군 주제를 부활시킨 사건부터 2003년 이라크 전쟁, 지금의 이란 전쟁까지 미국의 노골적인 패권적 개입은 중동을 정권 전복과 피해 복수가 악순환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든 기폭제였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다음 세대의 군인을 길러냅니다. 중동 분쟁의 진정한 희생자는 영토와 힘을 다투는 지도자나 무장 세력이 아니라 매일 폭격 속에 눈물 흘리는 평범한 민간인들과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무력이 아닌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 필요한 건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극적인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오늘 별빛 서재에서 중동은 왜 싸우는가의 책 소개를 통하여 중동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